22번입니다. 소득과 여가 선택 모형에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개인의 노동공급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비교는 절대값으로 한다. 보기들을 보면 소득과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와 소득은 정상제이지만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임금률이 상승하는 경우와 하락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어떻게 대소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문제는 여가의 가격인 임금률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가격 효과, 즉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이론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임금률이라는 것은 여가의 기회비용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여가를 더 소비할 경우에는 노동공급에 투입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임금만큼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가를 선택함에 따라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 중에 가장 가치를 크게 가지는 것이 노동공급을 통한 임금의 획득이니까 임금률은 여가의 기회비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여가의 가격 또는 상대 가격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임금률이 변동하게 되면 여가 소비에 있어서 가격 효과를 유발하게 됩니다.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체 효과는 여가의 상대 가격 변화에 따른 여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합니다. 임금률은 여가의 가격이기 때문에 임금률이 상승하면 여가는 감소하게 되고 임금률이 하락하면 여가는 증가하게 됩니다. 즉, 대체 효과는 여가와 반비례의 관계를 갖습니다. 그 이야기는 노동 공급과 임금률은 비례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소득 효과는 임금률 변화에 따라 실질 소득이 변화해서 여가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정상제와 열등제로 여가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가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큰 정상제일 경우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여가 소비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가 소비의 소득 탄력성이 음수일 경우에는 열등제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실질 소득의 변화와 여가 소비의 방향은 반대가 됩니다. 따라서 정상제인 경우에는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여가는 증가하고 노동 공급은 감소하게 되고, 반대로 만약 여가가 열등제라면 실질 소득 증가 시 여가의 소비는 감소하고 노동 공급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아래에서 임금률이 상승할 때와 하락할 때를 나눠서 그 안에서도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와 열등제인 경우를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금률이 상승하면 여가의 상대 가격, 여가의 기회비용, 여가의 가격이 증가하게 되죠. 그 이야기는 대체 효과는 여가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임금률이 상승하면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정상제의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데,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니까 소득 효과는 여가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률 상승의 효과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반대로 나타나니까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대소 관계에 따라서 여가가 감소하거나 증가하게 됩니다. 즉, 대체 효과가 크면 여가가 감소하게 되겠죠. 즉,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는 의미와 같고요. 반대로 소득 효과가 크면 여가는 증가하고 그것은 노동 공급은 감소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임금률이 상승했을 때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임금률이 상승하면 여가의 상대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대체 효과에 따라서 여가 소비는 감소하게 되고요. 그리고 임금률 상승에 따른 실질 소득의 상승은 정상제인 재화의 소비량을 늘리고 열등제인 재화의 소비량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여가가 열등제이니까 소득 효과는 여가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모두 여가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에는 임금률이 상승하면 여가는 감소하고 따라서 노동 공급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임금률이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 임금률이 하락하면 여가의 상대 가격이 하락하죠. 그러면 대체 효과는 여가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요. 임금률 하락은 실질 소득의 감소를 의미하니까 그러면 정상제 소비는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여가도 정상제이니까 소득 효과는 여가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이 경우는 위의 경우와 반대로 대체 효과가 크면 여가가 증가하게 되고
노동 공급은 감소하게 되며 소득 효과가 크면 여가는 감소하고 노동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금률 하락일 때 여가가 열등제라면 대체 효과는 임금률 하락에 따라서 여가의 상대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니까 여가의 소비는 대체 효과에 의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금률 하락은 실질 소득의 감소를 의미하니까 정상제인 경우라면 여가의 소비는 감소하겠지만 여가가 열등제이니까 소득 효과는 여가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모두 여가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노동 공급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임금률이 상승인 경우의 선지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번, 4번, 5번이죠. 자, 1번은 소득과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 지금 이 경우죠. 임금률 상승 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면 노동 공급은 증가한다. 대체 효과는 임금률 상승할 경우에 여가를 감소시키고 소득 효과는 여가를 증가시키니까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면 노동 공급이 증가하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보기가 되고요. 그리고 4번 소득과 여가가 정상적인 경우 임금률 상승 시 소득 효과는 노동 공급 감소 요인이다. 임금률이 상승하면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여가가 정상적인 경우에는 소득 효과에 따라서 여가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것은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4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5번 소득은 정상제이지만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 이것은 이 오른쪽의 경우이죠. 임금률이 상승하면 노동 공급을 증가시킨다. 이 경우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모두 여가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노동 공급은 증가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5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금률이 하락하는 경우의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2번 소득과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 임금률 하락 시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면 노동 공급은 감소한다.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면 여가는 감소하고 노동 공급은 증가하죠. 그런데 여기는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2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 3번 소득과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 임금률 하락 시 대체 효과는 노동 공급 감소 요인이다. 이 대체 효과는 소득과 여가가 정상제이냐 열등제인지는 관련이 없죠. 그냥 임금률 하락 시 여가의 상대 가격이 하락하니까 대체 효과는 여가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것은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3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